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평소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여기에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 어색하고 이상하네요. 가끔 제가 가진 이야기를 풀고 싶을 때가 있어도 좋았던 일이 아니라서 많이 망설였는데 이곳은 익명이라고 하길래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낭만적이게도 제 청춘을 다 바친 첫사랑과 결혼을 했어요. 어릴 때 동네 사람들에게 삼총사라고 불릴 만큼 친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동네가 좁아서 삼총사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모두가 저희를 알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들끼리도 잘 알고 지냈었어요. 누군가 별난 장난을 친다고 하면 범인은 다 저희였어요. 유치원생 때부터 붙어 다녀서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 연애 관련된 것만 빼고요. 서로 몸에 점이 어디 있는지까지 알고 있는 저희지만 연애에 관련된 건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저는 그 아이들을 빼놓고 추억을 회상하라고 하면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이 하나도 없을 만큼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들과 매일 같이 붙어 다녔어요. 삼총사 중에서 청일점이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중학생 때부터 혼자 짝사랑해왔어요. 저희가 여자 2명에 남자 1명으로 구성된 조합이었거든요. 여자애는 다른 반이었고 저와 남자애가 같은 반이 자주 됐었고요. 남자애는 제가 준비물을 안 가지고 오면 자기 것을 저에게 주고 저 대신 선생님께 혼나곤 했어요. 조별 모임 할 때도 힘든 것들은 자기가 하고 쉬운 것들은 저 보고 하라고 했었죠. 어렸을 때부터 남을 배려하던 애라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중학생 때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남자애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 평상시와 똑같은데 더 잘생겨 보이고 괜히 설레서 심장이 뛰고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까지 변성기가 와서 중저음이 된 게 멋있고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여자애랑 있는 모습이 보이면 괜히 질투도 나고 그랬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제가 그 아이를 짝사랑하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그래야 그 아이를 마음껏 질투하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티 안 내려고 했는데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을 인정하고 난 뒤로는 제 감정이 제어가 안 되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신경 쓰여서 그 아이에게 툴툴거리고 집에 와서 괜히 울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심란해 죽겠는데 그 아이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니 괜히 짜증나서 울었어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아이는 해맑은 목소리로 저희 집에 전화했더라고요. 어머니한텐 없다고 하라고 했는데 이미 있다고 했다며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괜히 쿵쿵거리면서 거실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야, 이준 뭐하냐? 너 지금 하는 거 없지? 잠시 나와봐 줄 거 있어. 오늘 아니면 안 줄 거니까 나오는 게 좋을 거다. 아, 싫어. 그냥 내일 줘. 나 지금 나갈 기분 아니란 말이야. 나갈 꼴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내일 학교에서 줘라. 알겠냐? 우리가 언제 기분이나 모양새 생각하고 만났냐? 쓸데없는 핑계 대지 말고 빨리 나와. 난 니네 집 근처야. 참고로 이거 너가 엄청 좋아하는 거야. 끊는다. 전화 받을 때 툴툴거리긴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방으로 뛰어가 짧은 시간에 옷을 갈아입은 후 얼굴 상태까지 확인하고 급하게 집을 나왔어요. 괜히 들뜬 티 안 내려고 근처에 와서 숨을 고른 뒤에 천천히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이 시간에 왜 불렀냐?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주려고 부른 거야? 빨리 줘. 나 집에 가야 되니까. 별거 아니면 진짜 혼난다. 아,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 이거 봐. 너 저 옆 동네 시장에서 파는 떡볶이 좋아하잖아. 나 너 때문에 굳이 옆 동네까지 가서 사온 거다. 누가 사달라고 했나? 기왕 사온 거니까 먹어주긴 할게. 고맙다. 나 이것만 먹고 바로 집 갈 거야. 너도 집 가. 내일 주말이라고 또 문구점에서 게임하지 말고. 야, 너 근데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틱틱거리냐?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냐? 아, 그럼 말을 해. 말을 해야 사과를 하든 뭐라든 하지. 뭐? 내가? 아닌데? 내가 너한테 화낼 게 뭐 있냐? 그리고 내가 언제 너한테 틱틱거렸다고 그래? 너 진짜 웃긴다.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난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싶었지. 그럼 나한테 화난 거 없는 거지? 아, 다행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가도 되겠어. 야,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라. 나 두 번은 말 안 해. 기진아 있잖아. 나, 너 좋아해. 나 갈게. 안녕. 내일 보자.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아니면 영영 고백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 질끔 감고 고백한 후에 대답도 듣기 전에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제 손목을 잡더니 왜 대답을 안 듣고 가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도 좋아한다고, 저보다 먼저 좋아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고백 안 했냐고 했더니 제가 자기를 남자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나름 그 나이대에 풋풋한 연인이 되었어요. 같이 다니던 여자아이도 저희가 연인이 된 걸 알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라고요. 혹시나 중간에 헤어져서 우리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쩌나 했는데 걱정과 달리 성인이 될 때까지 저희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죠. 성인이 되고 각자 취업을 한 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 남자친구가 제게 청혼을 했어요. 처음 저희가 연인이 된 장소에 가서 똑같은 위치에서 청혼을 한 거예요. 거창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과 함께 있으니 되게 낭만적이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최고의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어느 누가 거절을 하겠어요. 저는 망설이는 사이에 장난이었다고 할까봐 냉큼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죠. 저희는 앞서 말했듯이 동네가 좁아서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잘 아는 사이라 결혼 허락받는 건 문제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흔쾌히 허락해줄 것이라는 저희 생각과는 달리 시어머니께서 저희 결혼을 엄청 반대하시는 거예요. 제게 대놓고 더 괜찮은 집안과 결혼시키고 싶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안은 비슷해도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어필을 해보았는데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매일 시댁에 찾아가서 얼굴 도장을 찍었어요. 선물하면 성의 없고 뇌물처럼 느껴질까봐 음식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렸죠. 저 못지않게 남자친구도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앉혀두고 설득하느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의 노력이 통했는지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는 힘들게 허락받은 만큼 누구보다 잘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결혼 소식을 제일 먼저 삼총사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친구에게 알려줬어요. 제 말에 친구는 살짝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 같더니 금세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엔 친구 표정이 너무 순식간에 바뀌어서 제가 잘못 본 줄만 알았어요. 손뼉을 치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에 저도 활짝 웃으며 고맙다고 했죠. 친구는 드레스며 예식장이며 추천도 많이 해주고 같이 보러도 가줬어요. 친구 덕분에 예쁜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예식장에서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같았던 결혼식이 끝난 순간부터 저의 순환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한 거라며, 그러니 시댁 사랑 받을 생각했다면 일찌감치 접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로서 제가 탐탁치 않아도 그렇지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하시니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도 저는 노력만 한다면 언제든 시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제가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에 아직 부모님에게도 안 했던 효도를 시어머니께 했었어요. 신혼집도 시댁 근처에 마련해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번은 꼭 갔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제게 마음을 열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시아버지께서는 제 편이라 언젠간 시어머니도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남편도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답답해하고 눈치 보기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삼총사 중 한 명이었던 친구가 남편과 저의 결혼 후 부쩍이나 시댁에 자주 놀러 오더라고요. 서로 친했고 각자의 집에 자주 놀러 갔던 터라 처음엔 신경을 안 썼는데 놀러 오는 횟수가 점점 잦아지면서 저도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더구나 시어머니께서 친구 집안과 제 집안을 종종 비교하곤 했었거든요. 친구는 대대로 사업을 하는 집안이라 저희와 달리 엄청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장사하는 저희 집안과 사업하는 친구의 집안을 비교했었죠. 친구는 시댁에 놀러 오면 자기가 며느리인 양 시어머니 옆에 꼭 붙어 있어요.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친구를 며느리로 볼 정도였어요. 가끔 밖에 돌아다닐 때도 그러고 친구가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애교를 부리니 그걸 듣고 모르는 사람들이 며느리냐고 물어보곤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그 말에 딱히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웃어넘겨요. 저는 그런 걸 목격할 때마다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속 좁은 사람 될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 아니라고는 안 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맞다고도 하지 않았으니 괜히 나섰다가 저만 유난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런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 시어머니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네가 진짜 내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집안도 좋고 성격도 싹싹하니 우리 아들 옆자리에 딱인데 말이야. 에이, 어머님, 주은이가 들으면 서운해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땐 주은이가 착하고 손도 야무진 게 며느리로 제격이에요. 시은아, 근데 나도 너가 우리 기진이랑 결혼할 줄 알았어. 둘이 되게 잘 어울렸잖아. 아, 진짜 기진이랑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사귄다고 했을 때도 저러고 말 줄 알았어.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나도 둘이 만난다고 했을 때 소꿉놀이처럼 잠깐 만날 줄 알았지? 결혼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다니까. 우리 아들은 보는 눈이 너무 없어. 아, 다들 그만하세요. 주은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은아, 어머님이랑 지연이가 괜히 이러는 거야. 결혼시키고 나서 서운하니까. 우리 밖에 나가자. 남편에게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랑 합세해서 제게 비아냥거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친구만 집에 안 오면 비교 안 당할 텐데 친구는 맨날 이런 모습 보면서도 시댁에 계속 놀러오고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를 무시하면 저런 식으로 달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저는 그런 친구가 너무 밉더라고요. 그래도 제 기분을 풀어줬던 건 그 친구뿐이라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어요. 친구는 아이 가지면 시어머니께서 마음을 돌리실 거라고 아이를 가져보는 게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의 말을 곱씹어 생각해봤는데 물론 자기 핏줄이 생기면 시어머니께서도 좋아하시겠지만 임신이라는 게 제가 당장 임신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남편도 시어머니 마음을 돌리는 데에는 손자밖에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년을 노력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포기해야 하나 싶었을 때쯤 속이 울렁거리고 계속 잠이 쏟아지는 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이라는 거예요. 임신 소식을 알리니 시어머니께서도 엄청 좋아하고 고생 많았다고 안아주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혹시나 아이가 떨어질까 노심초사하시며 저를 챙기셨어요. 거기다 아들이라는 소식에 저를 업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좋다며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남편과 저는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효자라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저희는 이제 됐다고 아들 덕분에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친구에게도 알렸는데 친구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친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개인적인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고 하길래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아들이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 임신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은이 너 여기 와서 앉아봐라.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알겠니? 네 뱃속에 있는 아이 말이야. 그 아이 우리 기진이 아이가 맞는 거니? 어머님,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저희 남편 아이죠. 혹시 제 아이가 다른 사람 아이라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아니,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확인받으려는 거지. 자, 여기 사진. 네가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 다른 남자랑 저렇게 다정하게 있는데 말이야. 아가씨, 이건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길 물어봐서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 사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저 만나는 사람 없어요. 결혼하고 친구도 잘 못 만나요. 고작 길 가르쳐주는데 저렇게 연인 마냥 다정하게 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럼 이 사진이 조작되었단 말이야? 각도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진짜예요. 저 정말 회사랑 집밖에 안 다녀요. 그리고 항상 남편이랑 붙어 있는데 제가 누굴 만나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 아이를 가졌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사진을 도대체 누가 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길 묻길래 가르쳐 준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바람 피운 거라면서 그 남자 애라고 우기는 거예요.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 노릇이라 말이 안 나왔는데 남편이 뭐 하는 짓이냐고 막아줘서 일단락이 됐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또 괜한 꼬투리 잡힐까봐 더더욱 밖에 안 나갔어요. 그렇게 무사히 아들을 낳았고 아들의 얼굴이 남편과 시아버지를 똑 닮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희 아들은 남편의 아들임이 틀림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시어머니와 신우는 친가를 쏙 빼닮은 아들의 얼굴에 우길 말이 없어서 머뭇거리더니 이젠 하다 시아버지와 제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얼굴이 우리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어. 지연아, 이것 좀 봐봐라. 네 아빠랑 똑같이 생겼지 않니? 아니 왜 손자가 우리 남편을 닮아? 엄마, 진짜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우리 아빠 애라고 해도 믿겠는데? 새언니, 설마 아니지? 우리 아빠 애면 진짜 막장인 거 알지? 어머님 아가씨,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젠 하다 시아버지와 저를 의심하세요? 저번부터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엄마랑 지연이 둘 다 진짜 왜 그래? 주은이를 왜 이렇게 괴롭혀? 사람을 왜 못 살게 구냐고. 주은이가 엄마랑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잖아. 근데 도대체 왜 그러는데? 남편도 시아버지와 저를 엮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어처구니 없었는지 결국 한 소리하고 그 둘을 병실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남편의 얼굴엔 속상함과 미안함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괜찮으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살짝 웃어 보였어요.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마치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혹시나 또 터무니없는 말을 하실까봐 남편과 아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갔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99.99%로 남편과 아들의 친자 관계가 일치한다는 글을 보고 입을 닫더라고요. 그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활짝 웃으면서 저희 아들을 늘 품에 안고 계셨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여느 때처럼 빨래를 돌려놓고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어요. 사용했던 기저귀를 처리하려고 일어났는데 바닥에 있던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친구한테 온 전화길래 받았는데 집 근처 카페라고 할 말 있으니 잠시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에 힘이 없길래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아이를 잠시 근처에 사는 시어머니께 맡기고 나왔어요. 너 무슨 일 있어? 아까 전화로 들었을 때 목소리에 힘이 없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주은아, 나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해. 나 얼마 전부터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거든? 그런데 내가 임신이래. 이제 4주차 접어들었대. 진짜 어떡해. 뭐? 임신했다고?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 없었잖아. 몇 년 동안 남자친구도 없었던 애가 도대체 누구 애를 가진 거야?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주은아.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어. 나 용서 안 해도 돼. 다신 안 보겠다고 해도 돼. 미안해. 너 설마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지? 응. 왜 말을 안 해? 너 진짜야? 뱃속에 있는 애 우리 남편 애야? 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임신을 했다고 제게 초음파 사진을 내밀더라고요. 누구 애냐고 물어도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말하길래 설마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어 제게 무언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는 말마다 과간이었어요. 자기가 저보다 먼저 남편을 좋아했다면서 제가 남편을 뺏은 거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러더니 자기도 임신을 했으니 아빠 없는 애로 키우고 싶지 않다고 남편을 놓아달라면서 저한테 남편과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제 아들은 아빠 없는 애로 키워도 된다는 말이냐고요. 제게 미안하다고 용서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혼해달라고 그런 거였어요. 얼마나 뻔뻔하던지 뺨이라도 시원하게 내려치고 싶었는데 CCTV가 있어서 차마 그러진 못하고 제 앞에 있는 물을 친구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그리곤 친구가 제게 건넨 초음파 사진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탁자에 초음파 사진을 올려두고 남편이 올 때까지 그 사진만 빤히 쳐다봤어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은 아들을 안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 아들을 방 안에 눕히더라고요. 방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초음파 사진을 남편 면전에 던졌어요. 남편은 사진으로 뺨을 맞고 손으로 맞은 부위를 감싸면서 바닥에 떨어진 초음파 사진을 줍더라고요. 뭐야? 갑자기 왜 이걸 나한테 던져? 이거 초음파 사진 아냐? 당신 둘째 가진 거야? 그래? 아이, 둘째는 기대도 안 했는데. 둘째? 둘째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래, 너한테는 둘째겠지. 그거 시은이 초음파 사진이야. 시은이 임신했대. 근데 그 애가 네 애라더라? 어? 내 애라고? 무슨 말이야 그게? 이 애가 왜 내 애야? 당신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나 시은이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무슨 내 애야? 너, 나 애 낳고 몸조리 하고 있을 때 시은이랑 술 마셨었다며. 그때 사고 쳐서 애 가진 거라고 하던데 맞아? 아니야. 엄마랑 동생이 너한테 하는 행동 때문에 속상해서 시은이 만나서 술 먹은 건 사실이야. 맞는데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 너가 생각하는 그런 일 진짜 없었어. 그럼 그때 일 기억나? 당신 얼마나 마셨고 어떻게 집 왔는지 다 기억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냐고. 아니, 필름이 끊겨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는 잘 기억 안 나.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어서 남편 짐을 싸서 쫓아냈어요. 남편은 갈 곳 없어서 시댁으로 갔고 시어머니께서도 친구의 임신 소식을 들은 건지 제게 전화를 하셔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빠 없는 애로 키우라고 하라고 절대 이혼 안 해줄 거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제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나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듣고 충격받아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동안 몰랐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약간의 치매기가 있으셨고 이번 일로 인해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요양원에서 병수발을 들어야 할 정도로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어요. 언제는 저를 며느리 새언니 취급 안 했던 시어머니와 신우가 그동안 시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아꼈고 며느리니까 병수발을 하라고 떠맡기는 거예요. 아가, 그동안 네 시애비가 너를 얼마나 아꼈니? 벌써 다 잊은 건 아니지? 며느리로서 네가 시애비 병수발 좀 들어야겠다. 그래, 아빠가 새언니 진짜 많이 아꼈잖아. 그건 언니가 더 잘 알고 있지? 아마 아빠는 우리보다 언니가 보살펴주는 걸 더 좋아할 거야. 이때까지 한 번도 저를 며느리 새언니 취급 안 해주더니 시아버지 아프시다니까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린 너한테 이혼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 근데 이혼 안 한 건 너야. 법적으로는 아직 네가 며느리니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아, 그러세요? 그럼 지금이라도 아드님이랑 이혼해드릴게요. 이혼해드릴 테니까 시은이 데려다가 병수발 시키세요. 한 번도 며느리 취급 안 해주더니 이 지경 되니까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주겠다는 뉘앙스로 말하길래 지금이라도 이혼해주겠다고 친구 데려다가 병수발 시키려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붙잡았지만 이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이 집안이랑 다시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남편도 그동안 제가 당해왔던 것들이 생각났는지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았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했고 아들의 양육권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전 남편 잘못으로 이혼하는 게 아니니까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만나게 해주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을 만나게 해줬었는데 문득 친구가 생각나더라고요. 너 근데 이렇게 우리 집 들락날락 거려도 돼? 시은이가 뭐라 안 해? 그리고 시은이랑은 언제 결혼하려고? 배 불러오기 전에 식 올려야지. 아, 애 낳고 결혼식 올릴 거야? 애는 무슨 애야. 걔 임신한 거 거짓말이야. 너한테 열등감 있어서 거짓말 친 거래. 걔도 진짜 웃긴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그 난리를 친 거지? 뭐라고? 임신한 게 거짓말이었다고? 그럼 그 초음파 사진은 뭐야? 그것도 가짜였다는 거야? 나한테 울고불고 난리더니 그것도 다 쇼였던 거네? 그 초음파 사진 지 언니 거였대. 아, 걔도 참 대단해. 나랑 결혼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아빠 아프다니까 병수발 하라고 할까봐 도망갔어. 덕분에 엄마랑 동생만 고생이지. 다 자업자득이야. 알고 보니 친구는 진심으로 전 남편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제게 열등감을 느껴서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뺏고 싶어 했던 것이었어요. 자기가 저보다 더 잘났는데 왜 전 남편은 자기가 아니라 저를 좋아하냐 해서 열등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언니의 초음파 사진으로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를 뺏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전 시아버지께서 저렇게 된 건데 결혼하면 자기한테 병수발 시킬까봐 도망간 거죠. 결국 전 시어머니와 전 시누가 전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전 시아버지 보살피면서 그동안 제게 했던 짓들을 반성하라고 하나도 안 도와줬대요. 전 시아버지의 상태가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전 시어머니와 전 시누도 못 알아보고 행패를 부리고 있더더라고요. 제게 못살게 굴었던 기억만 간직하고 계신 건지 전 시어머니만 보면 고향 것이라면서 머리채를 잡으신대요. 그러면 전 시어머니는 머리채 잡힌 상태로 울고 전 시누는 전 시아버지 손을 때리고 난리래요. 전 시누가 자꾸 자기 손 때려고 하자 다른 손으로 전 시누 머리채를 잡아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간호사가 말려서 전 시아버지를 떼어놓으면 전 시어머니와 전 시누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운대요. 전 남편이 말해주는데 모든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상상이 가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전 남편이 앞에 있다는 걸 까먹고 저도 모르게 엄청 웃다가 전 남편이랑 눈이 마주치면 미안하다고 했어요. 전 남편은 자기도 실제로 보면 웃겨서 웃는다고 괜찮으니까 저보고도 웃고 싶으면 웃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아들 때문에 아무 감정 없이 자주 만나고 있어요. 오히려 이혼하고 만나니까 더 편한 느낌이었어요. 전 남편은 다시 저와 잘해보고 싶은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럴 마음이 없어요. 사실 전 남편이 제게 잘못한 건 없어서 전 시댁 식구와 연을 끊는다고 하면 생각해 볼 만한데 그렇다고 제가 핏줄과 연을 끊으라고 강요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둘 다 재결합 얘기는 꺼내지 않고 아들 핑계 대면서 얼굴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고 그래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의 것은 탐내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글을 쓰면서 제 결혼 생활을 망친 친구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자신이 한 짓이 들통나서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던데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 친구처럼 남의 것을 뺏으려고 애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다 자기 업으로 돌아가기 마련이거든요. 지금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앞길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